쓴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식사하러 가시지 않으시고 이곳에 계셔주신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축사 말씀이나 기도 말씀 가운데 제가 들은 것이 목사님들 내년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 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목사님들께 도움을 드렸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낙상에 대한 것을 주제로 삼았는데 처음에 저한테 강의 의뢰를 했을 때 무엇이든지 좋다. 아무튼 건강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을 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낙상인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 변사님들이 또 넘어지셔서 대퇴경부 골절이라든지 또는 이 안면에 골절이 있어서 진단이 8주가 남으셨다. 불과 지난 주일에 제가 만나뵌 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잘 선택했구나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 낙상이라는 말이 떨어질 낙에 닥칠 상자죠. 한 분을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낙상에 대한 네, 오늘은 어떤 순서로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낙상이란 무엇인지, 낙상은 도대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낙상을 입었을 때 어떤 형태로 낙상을 입는지, 또 낙상은 왜 일어나는가, 원인에 대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낙상을 입고 난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 낙상을 예방을 할 것인지 하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상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질 낙에 닥칠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의도하는 거는 상관없이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나 그렇지 않죠.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떨어지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 그래서 지금 있는 이것보다 대개는 이제 넘어진다 하면은 중력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쓰러지다 보니까 낮은 곳으로 몸이 신체 일부가 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낙상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똑같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바닥 이외에 우리 몸의 일부가 바닥에 닿은 것, 이것을 낙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별로 모르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낙상은 어떻습니까? 연로하신 분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결국은 골절이나 아니면은 뇌출혈, 그래서 뇌출혈이 와서 품을 맞아서 그러면 한편을 못 쓰시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을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르신들께서는 이 낙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낙상입니다. 낙상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저런 겁니다. 넘어진다, 떨어진다, 추락이다, 전도다. 그럼 전도하면 저게 전자가 넘어질 전, 그 다음에 도자는 거꾸러질 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써있는 그 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져, 거꾸러진다. 미끄러지면 낙상사고, 낙상상해. 이거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거 맞아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낙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하는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별로 이렇게 보시기에 편치는 않으신데,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15.9%, 한 16% 정도가 1년에 한 번 정도 낙상을 입게 되고, 이분들 중에서 64.9%, 그러니까 한 65%가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응급실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낙상이 병원을 또 이렇게 입게 되면, 낙상을 입게 되면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한 65% 정도 됩니다. 낙상은 여성에게 더 많습니다. 여자 노인이 8.1%, 그 다음에 남성 노인이 6.1%,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 부상 당한 것도 한 2배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가정에 계신 분들보다는 낙상의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실수록 낙상이 많이 잘 발생이 되게 됩니다. 노년 생활에서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상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근 10년간 여기 보이죠? 최근 10년. 보여요, 잘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이 마우스는 지금 이거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되네. 최근 10년간 주요 손상 환자의 그 손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거는 오히려 좀 줄고요. 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증가되고 있다.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벌써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초고령 사회가 24년 12월 달에 들어가고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5명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노인이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이 낙상이 발생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준비된 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 24년 12월 23일자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 미얀마에 사는 사람, 홍콩에 사는 사람, 이런 중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5%에서 34% 정도가 낙상을 매년 입더라 하는 얘기고요.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낙상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 예방본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추락하고 낙상 사고를 또 이렇게 분류를, 아까는 이 추락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 정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낙상과 추락으로 나눴을 때의 그 연령대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추락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더라. 이게 이제 어린이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옆에는 75세 이상이 이제 그 응급실에 내오거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의 연령 분포를 낙상이나 추락으로 인해서 방문한 연령대를 보면 75세 이상이 23%, 그 다음에 65세에서 74세,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35.8%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추락과 낙상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 때문에 낙상은 점점 낙상률은 올라가게 되면서 사망률도 이에 맞춰서 증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예방은 아주 쉬운 거죠. 한 번 낙상이 일어나면 굉장히 치명적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예방은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좀 기대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방을 할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교육이라든가 운동,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도 지금 이제 낙상 교육 전문가를 배출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 교육과 또한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낙상의 주요 유형은 뭐가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크게 건강상의 문제. 그래서 맨 밑에부터 보시면 생리적 요인에 갖고 현기증이라든가 기립성 저혈압, 근력 감소 이게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주저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 요인에서 보면 움직이다가 잘못해서 이제 넘어지시는 경우, 그 다음에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상을 입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A4 용지 한 장짜리가 그 유인물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댁에 가져가셔서 한번 이제 벽에 붙여놓으시고 가끔 자꾸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바로 그거죠. 가정에서 그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미끄러운 욕실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 오셨는데 이렇게 멍이 들으셨어요.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욕실에서 넘어졌다. 또 동기 친구 권사가 또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져서 응급실 가고 넘어져서 어디 다치고 부러지고 어깨 다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 동기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경적인 요인, 어떻게 하면 환경을 낙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른 생활을 해라. 저한테 이제 전화가 가고 여기 어떤 지금 축구 떨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축구 요즘 환절기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니까 축구 떨릴 수가 있죠. 추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른 생활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시고 운동하시고 영양분 고루고루 영양 섭취하시고,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것들, 건강상의 문제, 행동의 문제, 환경적인 이런 요인에 의해서 낙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인 요인, 역학이라는 말이 이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기 조그맣게 썼어요. 역학 한문으로 이렇게 써있고요, 영어로 있고. 한 인구 집단 내에서 건강과 질병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있냐, 이 질병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역학인데, 그럼 낙상이 왜 일어나는가 따져봤더니 낙상을 입었던 분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더라. 한번 낙상을 당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움직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꼼짝도 못하게 되죠. 휠체어에서 내려오지 마. 그러다 보니까 평생 그냥 휠체어에서 너무 안타깝죠. 근데 천국에 가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어나셔야 합니다. 절대로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일어나셔도, 벽을 짚고라도 일어나시고 워크를 잡고라도 다니시든가 해서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휠체어에 계속 앉아 계시거나 이런 것은 가능한 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야 그런 일이 있지 않겠지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특히나 오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잘 지키시면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내려온다. 그 생각을 꼭 하고 저하고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낙상을 입은 적이 있다 하는 그 1년 내에 12개월 내에 낙상을 한번 입은 적이 있다. 낙상을 입을 확률이 더 많다. 그리고 낙상의 누적률이 증가될 수
갈수록 낙상이 발생할 확률은 높고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령 65세 이상 이시죠. 다 65세, 저도 65세 이상입니다만. 그 다음에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근골격계 이상, 근골격계 하면 근육이나 뼈나 관절이나 그 주변에 있는 신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히나 뭐 신경까지는 근골격계 문제가 있고 신경의 문제까지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거기에 기능장애가 있을 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근육에 문제가 있다. 근감소증이 참 문제죠. 정말 근육을 어떻게 이 빠져나가는 근육을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연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근육연금이다. 그러니까 연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육연금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잘 유지 증진시켜 근육의 힘, 양 이거를 더 가능한 한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신이란 기절, 실신은 뭐고 기절은 뭡니까? 기절은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냥 잠시 의식을 잃는 건데 실신은 어떤 뇌혈류가 감소되고 뇌로 가면 피가 부족이 돼가지고 정신을 잃는 이런 상태가 실신입니다. 저기 다 조그맣게 써있기는 한데 다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투약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나는 종합병원이야, 여기 머리는 어떻고 당뇨에 고혈압에 고지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시는 약물 가운데 특히나 진정제라든가 인유제라든가 항고혈압제제라든가 이런 항경련제 이런 또 항정신제 라든가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실 때 24시간 내에 저기 있는 약물 중에서 한 가지 이상 드셨다 하면 낙상에 가는. 근데 매일 드시잖아요. 그렇죠? 혈압약 매일 드셔야 되고 고지혈증약 또 당뇨병약 이런 약을 매일 드시기 때문에 이런 그 낙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여 약물을 많이 드실 경우에 특히나 낙상이 이루어질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 기능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일어나서 뭐 하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더 낙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떻습니까? 청력이나 시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경도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잘 닦고 왔습니다. 깨끗이 잘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요. 잘 안 보이면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잘 안 들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낙상에 대한 두려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넘어지시면 이제 점점 활동량은 줄어들게 되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낙상도 더 일어날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아무래도 점점 사회적인 사회생활을 하실 수가 그런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삶의 질도 저하되고 이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낙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낙상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쭉쭉 넣고 가겠습니다. 제가 뭘 많이 써놓기는 했는데 어떤 낙상과 관련된 특정 상황 해갖고 전신 쇠약이라든가 또 하지 운동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이런 경우라든가 잠을 못 주무셨을 때 수면 부족이 있으실 경우 그 다음에 배뇨나 배설장애에서 야뇨하면은 밤에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 오줌 싸는 거 있죠. 밤에 오줌 싸는 거 그걸 야뇨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긴급뇨는 어때요? 굉장히 쌀 것 같이 아주 급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나 빈뇨 자주 보는 거죠. 또 봤는데 또 보고 실금은 어때요? 실성. 그래서 변실금이냐 요실금이냐 배변이냐 배뇨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나 또는 설사나 이럴 경우에도 낙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데 대소변보다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미리미리 얼마 있다가 소변 가는 거 보러 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잘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급히 가시다 보면 이제 넘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혼돈, 정신이 좀 떨어진 상태의 우울이라든가 약물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낙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낙상과 관련된 질환들이 저기 있습니다. 관절염 이해되시죠? 심장질환, 심근경색. 저기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그림을 조그맣게 여기 이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라는 데가 막혀갖고 이 밑에로 어떻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여기서 피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세 줄기로 내려옵니다. 심장으로. 근데 여기가 막혔다. 이 혈관이 제일 많이 막힙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순환이 안 되죠. 그러면 산소나 영양물질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렇죠. 근육이 썩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근경색, 혈관이 막혀서 괴상, 심근의 괴사까지 나타난 상태가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신경계 뇌졸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말초신경 장애나 아니면 심장에서 부정맥이 있다. 부정맥 하면 뭐야? 빠른 것도 부정맥, 느린 것도 부정맥, 건너뛰죠. 불규칙한 것도 부정맥. 그러니까 빠른 거는 긴맥, 느린 거는 소맥, 그 다음에 불규칙한 거 이것도 부정맥, 그냥 부정맥 그립니다. 그래서 그 부정맥이라든가 판막의 장애라든가 이게 연세 드시게 되면 특히나 그 대동맥 판막 여기에 석회화가 일어나면서 심장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아니면 전도장애가 있다든가 심장을 뛰게 하는 데는 우심방 뒤쪽벽에 동결절 또는 동방결절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치 전기줄처럼 쭉 전기가 쭉 심근 저 밑에까지 심실까지 여기가 심실이에요. 밑에가 여기가 심실이고 여기서 좌심방, 우심방이 있고 여기가 좌심실, 우심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전기줄로 쫙 전류를 통해가지고 심장을 수축시키고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렇게 하는 것이 심장인데 근육이 썩었다. 그러면 수축, 이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부정맥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낙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울이라든가 파킨슨병 하면은 가장 쉽게 하는 안정시 떨림. 가만히 있는데 지금 아까는 좀 떨렸어요. 저기 앉아있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어떻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깐. 근데 그렇게 떨려서 떨리는 게 아니라 흥분해서 떠는 게 아니라 안정시에 가만히 있는데도 막 떠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죠. 이게 밑에서 깔고 앉아. 이게 막 손이 하도 떨리니까 그게 바로 파킨슨 병입니다. 족부장애 해갖고 발가락에 티눈이 생겼거나 발가락이 골절이 돼가지고 가짜 뼈가 생겼을 때, 이랬을 때, 그러니까 골절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가골 형성입니다. 건망염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림을 이렇게 요겁니다. 요런 거 보셨죠? 외반무지병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요런 것이 있거나 티눈이 박혔거나 이럴 때 체위성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아니면 소파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실 때 갑자기 일어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우시죠? 왜 어지러우세요?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젊으셨을 때 그런 일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시면서 그런 신경 조절에도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립성 저혈압하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수축기압이 2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한 20mm Hg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갑자기 핑크한 거 별이 반짝반짝 보이는 거죠. 그럴 경우에 바로 낙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실 때는 천천히, 그러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도 한번 일어나서 앉으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걸터 앉으시고 내려뜨리고 그리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 자세를 변경을 하시고 이제 걸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청각, 감각장애 말씀드렸습니다. 호흡기계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낙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학적인 요인이라고 썼는데 그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 휠체어 타고 계실 때 이동할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악력이 저하됐다라든가 쥐능이 저하됐다든가 뭐 하지 기능 장애는 아까도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흔들림 증가. 되게 보시면은 이제 관절 안 좋으신 분들 걷는 거 보면 어떻게 걸어? 이렇게 걷죠. 앞뒤로 위아래로 흔들려야 되는데 이거 어디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렇게 걸으시죠? 그런 그 몸의 흔들림, 특히나 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다.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행 보조도구 사용할 경우에도 특히나 잘 맞지 않는 신발이라든가 슬리퍼를 착용을 하셨을 경우라든가 이랬을 때 낙상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거, 이게 왜 그 목사님들이 댁에서 잘 관리를